자, 사례 분석을 통한 정시 지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이름에 걸맞게 자, 진학 스토리,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써 자, 수능 점수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시에서는 6번 플러스 알파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 정시에서는 3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다 알죠? 자, 가군, 나군, 다군.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봤더니 가나군의 인원이 다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가나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나군의 대학이 더 많이 있고요. 모집을 많이 하고 또 이것도 서울 수도권과 그 다음에 비수도권 인원이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시하면 보통 서울 수도권의 인원이 더 많죠. 전체가 73,000명.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뭐냐면 수시에서 이제 2월 된 숫자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번 수능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자, 수시에서 뭔가를 끝장내야 되는 친구들 입장이죠. 이 친구들은 1점 차이로 컷이 결정되게 되는 그 1점 때문에 수시 최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영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2, 3등급의 비율이 뭐 좀 더 내려갈 거다라고 하면 보통 영어를 최소한 3등급 정도 맞춰서 최저를 맞췄던 친구 중에서 영어 3등급이 안 돼서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정말 그 본인의 뭐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어나 탐구에서 수학에서 이런 점수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1, 2점 원점수 대비해서 내 등급이 어떻게 나올 건지가 되게 궁금하겠지만 우리 정시만 목표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등급 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등급에 맞춰서 나의 백분위와 나의 표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만약에 수시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이제 정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겠잖아요. 그러면 수시에서 뽑기로 했던 그 인원만큼의 그 숫자를 다 못 채우면 당연히 정시로 인원이 이월이 되면 뽑는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그만큼 커트라인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가급적이면 인원수 많은 곳이 또 변수가 적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가나군에서 하나는 반드시 붙는 쪽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인원 통계표를 좀 정리를 좀 하는 걸 많이 봤을 텐데 서울대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 무슨 뭐 순위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학생들 사이에 순위가 분명히 있고 선호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서울대 연고대가 있으면 자, 아까 하나씩밖에 못 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하나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대가 나군했기 때문에 나군에 쓰는 448명 우리가 누적 백분위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표점이나 백분위가 다 나온 다음에 누적 백분위를 했더니 속된 말로 내가 문과 기준으로 448등 안에 들면 서울대에는 붙는 겁니다. 근데 이 서울대 쓴 친구가 그럼 가군에는 어디 쓰느냐? 뭐 서울대하고 똑같은 레벨의 대학을 쓰면 되는데 이제 연고대 쓸 수 있겠죠. 그럼 연고대 합하면은 뭐 1,300명 가까이 되면 그러면 연고대에 가는 1,300명 중에는 서울대 썼던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군에 서울대를 쓰고 가군에 연대나 고대를 쓰는 친구 중에서 그럼 다군에 연고대에 해당하는 대학을 찾으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럼 많이 양보해서 하나 더 내려가면 요 정도 찾으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대를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앙대는 자, 연고대를 썼던 친구 중에서 중앙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균관대, 한양대, 이 중앙대 여기 또 그 아래에서 아래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가 100% 맞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일단 이 표상에서 놓고 보면 이 다군의 중앙대를 쓰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군은 자, 많게는 나군에서 서울대를 썼던 친구가 다군의 중앙대를 쓸 수 있는 거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요 나군에 썼던 친구가 중앙대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군에서 연고대 포함해서 여기서 썼던 친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중앙대보다 아래에 있는 레벨의 대학에서 상향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군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렇게 게다가 우리가 또 작년에 또 우리가 그 예측만 했지만 설마 그럴까 했지만 문과 침공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만 순위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자연 계열에 있는 친구가 일로 넘어옵니다. 특히나 수학에 강점을 둔 그 메리트를 가지고 수학을 높게 반영해주는 그러한 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각 그 모집 단위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지만 특히나 수학을 높게 평가하는 대학에서는 수학을 높게 보는 문과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계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표를 보고 맞춰서 점수 주는 건 되게 쉬운데 그럼 과연 그 배치표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구조라는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다음 레벨의 대학들도 인문 자율이 있는데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몇 점 맞으면 어느 데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그 대학의 산출 점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산출 비율이 어디에 강점을 주는 데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우리가 수도권부터는 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도 많이 있고 탐구 과목도 2개 반영하느냐 하나 반영하느냐 영어가 반영 비율 안에 있느냐 아니면 감점하느냐 가점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게 몇 점이면 어느 데 갑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몇몇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대 경영학과입니다. 아까 연대하고 고대가 가군에 있었잖아요. 연대 경영이니까 인문이겠죠. 전년도에 처음 모집하려고 인원이 149명이었는데 9명이 이월이 돼서 총 153명을 모집했고요. 경쟁률은 5.44대 1입니다. 자 연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자 국어 수학이 33.33%로 반영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16.67%, 탐구가 두 과목 16.67%라서 국어 수학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표점합을 다 더했더니 397점이 나오고 100분위를 다 더했더니 217이 나와요. 단순하게 이 점수 가지고 붙고 떨어지는 걸 알 수 없는데 전년도 데이터를 봤더니 요 연대 경영학과의 70% 컷은 이 환산 점수로 봤을 때 732.79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연대 반영식으로 계산했더니 736.88이 나와요. 70% 컷보다 높죠. 어찌됐건 이 학생은 최초 합격한 학생입니다. 합격한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과를 선택 봤더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수학이 미적이었고요. 탐구가 물원, 화원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흔히 말하는 이과 학생이었습니다. 이과 학생이 감히 문과 쪽으로 침범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쓸까요? 낙원에는 성대공학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서울대가 낙원이고 연고대가 가곤이고 그 다음에 성대가 가나 다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데 낙원의 성대공학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과 학생이 되면 그 낙원의 공학 써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대 정도 그러니까 연고대 쓰기에는 좀 겁이 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연고대 이과 쪽 쓰기에는 점수가 모자라다는 판단한 것 같고 왜냐면 여기 보면 탐구가 이렇게 92를 맞춰줬으면 아마 연대의 이과 쪽 공대도 감히 노려봤을 텐데 요 점수가 워낙 괴리가 있으니 그냥 연대 공대는 쓸 수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연대 경영으로 바꿔서 게다가 이제 경영은 국어 수학을 높게 보고 똑같이 33.33 배정하지만 반영 비율 하지만 수학이 144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문과 침공한 사례가 되고 성대는 당연히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이 재밌죠. 다군은 건대를 썼는데 아까 중앙대를 얘기했잖아요. 중앙대를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친구의 정확한 스토리는 알 수 없겠지만 뭐가 됐든 재수는 고려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조건 붙어야 돼서 괜히 중앙대 썼다가 중앙대 여러 변수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건대는 반드시 붙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70% 컷이 716.9인데 건대 점수 이 친구는 734점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남습니다. 1, 2점 차이하고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되는데 거의 뭐 20점 가까이 점수가 남기 때문에 당연히 건대는 붙여놓고 시작한 거죠. 그러놓고 제 생각에는 성대 정도가 가장 이 친구 점수대에 노멀한 점수인 것 같고 연대는 과를 바꿔서 문과로 돌려서 과감하게 좀 상향 지원했던 것 같은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등록했는지 알 수 없겠지만 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까 친구하고 비교해보면 A 친구랑 비교해보면 수학 점수가 A 친구만큼은 나오지 않았죠. 어찌됐건 그 표준 점수의 합은 우리 전 친구는 397인데 이 친구는 390은 딸랑 2점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 친구는 합격하긴 했는데 충원 합격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윤사와 사회문화를 봤으니까 전형적인 문과 학생입니다. 문과 학생인데 국어 98% 나왔으면 국어 무지하게 잘하는 친구였고, 문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도 꽤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수학에 대한 불이익은 분명히 있죠. 아까 친구보다는 크게 봤을 때는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과 친구하고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좀 점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환산 점수로 봤을 때는 그 친구보다 좀 떨어졌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 지원했나 봤더니,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연대가 가군에 있기 때문에 나군에 성대를 썼고요. 다군에 중앙대 썼습니다. 자, 그런데 성대는 합격을 했는데 중앙대는 충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중앙대가 성대보다 학교 레벨이 높냐? 구조가 우리가 순위를 뭐 이렇게 따지면 중앙대 학생과 성대 학생이 피터지게 싸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성대가 더 높은 학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중앙대는 충원이고 성대는 붙었을까? 왜냐면 중앙대 쓰는 자원이 아까 했지만 가군에서 연고대 자원이 쓸 수 있고 나군에서 서울대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성대 썼던 그 다군에서 중앙대는 가나다군 다 분할하기 때문에 또 중앙대 쓸 수 있기 때문에 빠지고 하다 보면 이 중앙대가 붙긴 붙었는데 충원 합격했다라는 거죠. 어디 등록했을지는 뭐 상식적으로 연대 경영을 지원했을 경우에 늦겠죠. 등록했을 경우에 늦겠죠. 아무튼 이런 사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과 학생 기계공학과를 보면 가군에서 69명을 모집했고 전년도 경쟁률 3.39대 1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꽤 잘하죠. 수학이 149점 표점이 나왔고요. 99%. 야, 1등급 대단합니다. 근데 국어는 좀 낮았죠. 탐구는 아까 전에 학생보다는 평균적으로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시작을 성대부터 하지 않고 한양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 표점하고 391인데 첫 번째 A 학생하고 표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가군에서 연고대를 쓰지 않고 한양대를 썼습니다. 연고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양대 기계공학과는 70% 커지 925.2였는데 이 친구는 933점이 나왔기 때문에 붙긴 했습니다. 수학 점수가 높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연대하고 좀 다르게, 자, 한양대는 그 수학하고 탐구를 되게 높게 봅니다. 그래서 수학이 되게 높고요, 탐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 한양대에 맞는 친구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쓰냐 봤더니 나군의 성대와 다군의 중앙대 썼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이과 학생의 공식이죠. 가군의 한양대 또는 좀 더 용기를 내면 가군의 연고대 중 하나를 쓸 수 있겠죠. 과 좀 낮춰서 쓰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문과로 좀 바꾸든가. 이 친구는 그럴 마음 없어서 그냥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쓰고 나군의 성대를 써서 붙고 다군의 중앙대 써서 붙었습니다. 과도 약간 바뀐 게 보이죠. 공학계열과 소프트웨어. 약간 융통성이 있게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 지도하기 쉽죠. 물론 가치 판단으로 결정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과만 써야 되는데 공학계열과 소프트웨어는 약간 결이 좀 다르잖아요. 또 기계공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점수 맞춰서 잘 썼던 것 같아요. 어디를 선택했을지는 이제 모르지만 성대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대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고판단면서 한양대 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건대 컴퓨터공학부 가군에 61명을 모집했는데 5.82대 1이었습니다. 자, 건대 같은 경우는 좀 앞에 있는 학교가 좀 약간 다르게 어찌됐건 여기도 수학을 되게 높게 보고요. 탐구도 높게 봅니다. 수학이 35%, 탐구가 25%, 국어는 한 20%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15%, 또 한국사도 보는데 건대는 수학하고 탐구를 더 높게, 아까 연대 경영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을 더 높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학과 탐구가 높은데 이 친구는 92. 그러면 아까 연대 친구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대학생들 레벨이 좀 다르니까 충분히 잘하는 친구지만 보통 우리가 무식하게 정시를 얘기하면 등급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2, 3등급 좀 맞으면 100분이 평균 85에서 90 사이 오면 건대 정도 쓰는 게 우리가 노멀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70% 컷이 716.75인데 이 친구는 716점이 나와서 어쨌든 충원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쓰나 봤더니 나군의 서강대를 쓰고 다군의 건대를 썼습니다. 자, 나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생원과 지원이니까 이 학생이 이과 학생인데
나군에서 과감하게 서강대를 질렀는데 이게 사회과학부로 질른 거예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문과 쪽에서 수학이 무려 40% 넘게 반영을 합니다. 국어 36, 수학 43.3, 그다음 탐구 20인데 수학이 그래도 높은 편이잖아요. 131이면. 왜냐면 2등급, 1, 2등급에서 확통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 이 정도 점수 나오는 친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의 메리트를 가지고 건대 썼던 친구가 서강대를 붙었습니다. 충안학교이긴 하지만 좀 붙었어요. 이제 문과 침공의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는 뭐 이 친구는 건대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군의 건대에 썼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건대가 올해 이제 군이 좀 조정하는 학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대를 가군, 다군 썼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모집 요양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은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단국대는 나군인데요. 자, 작년에 69명 모집했고 4.54대 1이었습니다. 자, 요런 친구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보면 표점의 합이 360이고 그 다음에 100분위 합계가 235입니다. 그러니까 80%가 좀 넘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수학을 또 유독 잘합니다. 단국대 마찬가지로 요 전자전기공학부는 수학을 35%로 많이 반영하고 그 다음에 탐구가 25%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과 탐구가 어느 정도 경쟁이 있습니다. 뭐 탐구야 뭐 이전에 봤던 친구들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이 정도 레벨이면 충분히 단국대 커버가 되죠. 그래서 70% 컷이 836인데 이 친구는 852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붙었습니다. 이 친구 어디서 봤더니 가군에서 한양대 에리카, 안산이나 한양대 에리카를 썼고요. 다군의 숭실대학교를 썼습니다. 아까 왜 처음에 우리가 표 봤던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에서 올려 쓰고 내려 쓰고 옆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가 그 정시를 접하기 전에 막연하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뭐 100분이 평균 몇 점이 어디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실제 원서 쓸 때는 요 환산 점수를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 환산 점수가 나오기까지 이런 계산들을 일일이 수기로 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도 가끔씩 계산기 두드려보기도 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해 주는데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변수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년도에 통합 수능이 된 이후부터 우리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사리 우리가 예측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자, 이과 학생들이 이렇게 상향, 하향 또는 적정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문과로 넘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점수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또 반대로 각종 입시 사이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시기관에 말하는 것처럼 몇 점의 표점이고 몇 점이 100분이기 때문에 배치표 이상 어디가 되니 안 되니 너무 확정적으로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커다랗게 각 군마다 서너 개의 대학들을 한번 정해놓고 이렇게 좀 보고 계시다가 실제 수능 점수가 나와서 실제점 결과가 나온 점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입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아깝잖아요. 아까 처음에 봤던 친구처럼 중앙대에 써도 됐을 것 같은데 건대까지 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겁을 먹은 거죠. 나는 재수하면 안 된다. 또는 뭐 그 학생이 재수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더 안 한다. 그러면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건데 나중에 보면 점수 너무 아깝게 좀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시키려면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에 대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능 점수 나올 때까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정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